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아무튼 간에 긴축 시즌이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근데 요쯤 돼서 한 번쯤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금리 올리는 거 살짝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일단 시작을 했는데 미국 연준은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오면서 스탠스를 바꾼 거예요. 21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급격한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올해 갑자기 급선회한 거예요. 앞으로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말 바꾸는 건 힘들어도 두 번, 세 번은 쉽기 때문에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도 이제는 이상할 게 없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건 국가 체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국가들은 어려워요. 벌써 영국이랑 일본에서 별의별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은 손에 꼽히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굴지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됩니다.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한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우리가 5년, 6년 동안에 저금리도 있고 재테크 시절도 있었고 재테크가 붐을 일었었잖아요. 쭉 지나왔죠. 쭉 지나고 와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될 건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퍼센테이적으로 확률이 높지가 않은 이유를 이제 보셨어야 돼요. 일단 계속 전체 파이가 있으면 줄어나가는 거예요. 지난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한 사람, 도전을 한 사람, 뭔가 사업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100명 중에 파이가 크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10명 중에 1명 이상이 하는 시장도 있죠.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어쨌건 간에 가만히 있는 분이나 뭔가를 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많고 뭔가를 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를 한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또 일부밖에 안 돼요. 한 번 깎이고 두 번 꺾여요. 도전한 사람, 그 안에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나머지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정말 운이 따라진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번 분야가 어디냐? 부동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소비력이 뛰어나게 됐고 인생을 역전한 사람은 제가 직접 본 사람 중에는 비트코인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물론 비트코인으로 망한 분 많겠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번 분들도 있어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인생 역전한 분도 계세요. 강남에 건물 산 사람도 봤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어립니다. 그래서 대단한 영역이 있었고,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잘 모르던 영역이고 하지 않던 영역인데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이뤄낸 거죠. 자,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부자는 소수다, 성공한 사람은 소수다, 도전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 잘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재테크로 뭔가 도전하고 저금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그 시대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전환이 됐죠.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리 올려라, 다 망해라.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러면 본인들도 도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테크 쪽으로 공부도 하고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금리 올려라, 다 망해라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나랑 비슷한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나봤을 때 그걸 정말 진심으로, 악플다는 분들 말고 그걸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 서민층이 아니에요. 거의 극빈층이에요. 왜냐면 서민층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자기한테 영향이 와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어요. 금리가 올라요. 좋아요? 여러분이 빚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 와중에 이번에 푸르미 사태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강원랜드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난 정권 5년 플러스 금리 인상하면은 무너지는 기업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린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무너진다고. 나오겠죠. 근데 벌써 겁을 주려고 요새 기사가 잘 먹히니까 한국에 손에 꼽히는 대기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당해요. 그렇게 안 돼요. 숫자를 보세요. 안 망해요. 대기업 지금 비슷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아래서부터 무너지거나 문을 닫을 건데
기업이야 계열사니까 문을 닫는다 쳐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월급이 당장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예전에 저 같은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싫어요. 근데 인터넷 보면은 정치인분들 응원 받으면서 끝까지 오리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정말 금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금리가 되게 낮았을 때도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인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금리인 이유가 뭐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 거잖아요. 뭔가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재테크도 하면 안 되는 분위기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야, 옛날에 금리 1%대 2%대 꿀이다, 그건 그냥 공짜다, 그건 이자가 아니다, 썼어야 되는데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에 대출 받을 사람이 줄을 섰어요. 너도 나도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 좋아요. 그럼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도전할 만하고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금리가 적절히 높고 은행도 예대 마진을 많이 보죠. 그런데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던 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때 도전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 기회가 점점점 날아가고 있는데 언론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전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들이 하기 싫을 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걸 요번 시장이 지나간 다음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시장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분이 뭔가 하기가 상당히 공포스럽고 어려워요.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년 전,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도 시장에 나와서 재테크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한국은 항상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무슨 리스크가 있다, 뭐가 위험하다.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2017년도에 규제 나왔잖아요. 파리 대책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초강력 규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집 사면 큰일 난다, 이런 공포 분위기. 20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20년도에도 이 얘기는 계속 연속이 됐지만 결국 우상향했어요. 많이 오른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안 좋고 침체되고 하락한 건 알지만 2년 전 가격 대비 그렇게까지 떨어진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도 오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뭔가 도전할 때 사람들은 늘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환경만 놓고 따졌을 때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안 좋아요. 금리는 높고 가격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3,300까지 갔다가 2,100대까지 갔다가 2,200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시장을 놓쳤다고 느끼거나 지난 시장이 그냥 지나왔다고 느낀 분들은 저는 앞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사라 이게 아니라 한번 봤잖아요. 여러분이 시장을 놓치거나 그냥 보낸 이유는 상황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려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뭔가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셨잖아요.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한동안 침체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전월세만 오른다? 이러면 기회인 거예요. 레버리지를 쓰기 쉽고 전월세는 수요가 꽤 있는데 주택 수요가 수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안 올라왔다? 그러면 기회인 건데, 여러분은 매년 시장과 언론에 젖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게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 모습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3년 넘어서 2015년 왔을 때 서울은 2013, 14부터 기회였거든요. 15가 아니에요. 2013, 14에 산 분들이 15년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었던 거니까 제대로 기회였던 거죠. 그럼 그때 공통점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월세까지 봐야 되는데 전월세 시장이 수급이 안 맞아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집이 부족하다는 티가 났었고 가격이 계속 침체돼 있었고, 그리고 금리가 낮았어요. 금리가 낮다는 건 내가 내 능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걸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리스크가 커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항상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 시장이 지나온 이후에도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 사람들이 몰랐지만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영역은 큰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행 탔던 게 뭐예요? 메타버스, NFT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주식시장. 코로나 때문에 꺾였잖아요.
기업의 실적은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 자체가 나빠졌을 때 들어가서 기다리면은 돈이 될 수 있다. 이건 법칙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사업을 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 시장이 어떻게 올지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시장이 매년 나오고 있는 언론의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거를 항상 매년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펼쳐보면 되게 웃겨요. 15년도에 뭐가 위험하다고 했다. 16년도에 뭐가 위험하다고 했다. 2013년도에 한시적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갖춘 집을 사면은 양도세를 5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제로예요. 세금까지 다 깎아줬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시장이 거의 쓰레기처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다 기록을 해놓고 혹시 이게 현재에도 도입이 될 수 있는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나가서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고 기회를 잡고 위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전 그게 제 인생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 종종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십시오.